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6월 7일 토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세상의 중요한 업적 중 대부분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도전한 사람들이 이룬 것이다. 데일 카네기. 감사 스마일도 끊임없이 도전하는 오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스님들도 행복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긍정적인 사고로 오늘도 도전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네, 아파트 랩에서 서울 동네별 국평 아파트 랭킹을 지금 1위부터 50위까지 꼽았는데 참 강남부터 서초, 영등포, 송파, 용산, 종로, 마포, 사람들이 다 이렇게 선호하는 곳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평균 실거래가 1등이 48억이고 50등이 19억 9천입니다. 이게 평균 실거래입니다. 평균 실거래. 작년이 아닌 올 1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서울 동네별로 국평 랭킹을 갖다 이렇게 쭉 따져봤는데 물론 여기에 살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여기를 내가 목표로 오늘도 열심히 또 도전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감사 스마일 생각은 그렇습니다. 감사 스마일도 저도 강남, 용산, 마포 가길 희망하느냐 하면 저는 그렇게까지 가고 싶진 않습니다. 저의 목표는 창릉과 용산 국제연무지구가 제 목표이기 때문에 저하고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문득 이게 똘똘한 한 채 폐단이라고 또 생각이 또 되고 지방에 계시는 분들도 이제 예전에는 서울에 진짜 이렇게 투자에 그런 열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지방에 있는 부자들이 지방에 있는 아파트 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다 팔고 본인들이 그 판 돈, 매도한 돈 가지고 서울에다가 이렇게 압구정동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 잠실, 삼성, 그 다음에 방배, 그리고 공덕, 그리고 여기 대흥동, 옥수동, 한남동 이런 쪽으로 지금 오는데 과연 이 똘똘한 한 채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 똘똘한 한 채의 폐단은 없어져야 된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아마 또 그대로 보고만 있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의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러니하게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집값이 올랐습니다. 강남 이어가지고 노덕안까지 꿈틀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번 주 대선이 있었던 주기도 하고 또 새롭게 이재명 정부 시대가 또 도래한 이번 주에 또 어제는 또 6월 첫 번째 주 또 연휴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가 불붙은 서울 지역 아파트 값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냐. 그런데 저는 6월 달까지 스트레스 DSR 3단계 되기 전까지는 아마 이런 수요가 아마 계속적으로 급증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최근에 또 금리 인하까지 또 들어가다 보니까 7월 대출 규제 전에 막차 수요까지 지금 집값을 갖다가 조금 비싼 감이 없지 않더라도 지금이라도 내가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고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 연초 대비 가격 변화를 보니까 연초 1월하고 2월 달에 비해서 진짜로 많이 올랐어요. 특히 강남, 서초, 송파, 양천 그리고 여기서 빠졌던 용산까지 그리고 또 여기서 빠졌던 마포라든지 성동구까지 엄청나게 지금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저는 6월 달에는 이거를 고민을 다음 주 6월 말까지 고민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든지 기획재정부 장관이 결정되지 않았다 보니까 만약에 결정되게 되면 6월 중으로 조성 대상 지역 확대를 아마 검토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저는 또 서울을 갖다 이렇게 또 묶는다고 하면 그 반사 효과가 올 하반기에는 또 경기도 또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 포함해가지고 경기도 F4 포함해서 다산과 검단과 고양시, 석양구 일대로 운정 신도시까지 아마 이런 것들이 확산될 가능성이 또 높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감스님들께 이야기 드리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이야기했어요. 그 세종 아파트 지금 사도 되냐. 근데 제가 그렇게까지 그렇게 사라는 이야기도 안 했고 또 개별적으로 저에게 또 상담 문의하셨던 분께도 차라리 세종 아파트 살 거면
차라리 서울 수도권 아파트, 경기도, 차라리 지금 보니까 세종시 아파트보다 고양시 아파트가 더 싸다. 고양시 아파트 덕양구에 있는 삼성원흥 지축 향동 덕은 중에서 내 자금대하고 여러 가지 고려해가지고 차라리 지금 이거 사놓으면 세종시보다 더 많이 올라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대선 끝나니까 썰렁합니다. 지금 대선 기간 중에 세종 천도설이 있었고 일주일 새 거의 0.5%씩 올랐는데, 이달 들어가 6월달 들어서 특히 이번 주 들어가지고 좀 떨어졌어요. 그 이유는 다들 아시죠? 일단 청와대로 지금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 드렸지만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세종시로 내려갈 생각이 없습니다. 세종시로 내려가게 되면 또 무슨 일이 있거나 여러 가지의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 모든 정치 행정의 그다음에 경제 중심 도시가 서울인데, 어떻게 보면 세종시에 거주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또 여기에 아파트를 매도하셨던 분들께는 또 좋은 또 기회가 또 됐을 수도 있겠지만, 또 그런 것도 모르고 또 매수하셨던 분들께서는 또 당분간 그런 게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 전 드리면서, 물론 내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다 보니까 또 현 이재명 정부에서도 바로바로 어떤 것들을 갖다 변화를 갖다가 주지 않으려고 하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도 그런 것 분위기는 당장 세종시로 국회라든지 청와대가 이전될 가능성은 적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찌됐든 간에 앞으로 상황을 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그래도 세종시는 앞으로의 또 그런 미래 가치가 있다 보니까 저는 지금 찾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기다려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또 매도하셨던 분들께는 오히려 더 잘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가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상저하고 상고하저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데, 리틀백님은 지금 상고하저가 될 수도 있고 또 상고하고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되게 되면 또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보니까 부동산 전문가분들 10명 중에 9명은 서울 집값이 하반기에 더 뛴다라고 또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어요. 일단 이 전망이 틀리다, 옳다, 맞다라는 이야기보다 지금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감사스마일 생각을 먼저 결론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저희 생각은 하반기에 서울 집값은 상반기보다는 올라가는 폭은 적어질 것 같다. 그 이유는 조정지역을 갖다가 확대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반사 이익을 갖다 보는 곳이 분명히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 경기도 F4 포함해서 남양주 다산이라든지 구리라든지 별내, 그리고 의정부, 그리고 고양시 덕양구, 김포, 그 다음에 검단 신도시, 또 운정 신도시까지도 저는 하반기가 되면, 지금 상반기에는 그렇게까지 거래량이 많지도 않았고 급매라든지 극급매 위주로 지금 거래가 됐는데, 제가 분석했을 때는 올 하반기에는 분명히 경기도의 시간이 오지 않을까. 지금처럼 토지 규제가 확대가 되거나 아니면 또 조정 대상 지역을 갖다 추가로 선정될 가능성이 진짜 마포라든지 성동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은평이라든지 서대문, 서북권 쪽에서는 그렇게 또 규제를 피해서 풍선 효과가 있을 곳이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은평에 있는 지금 녹번역이라든지 수색 증산을 갖다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갈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반대적으로 10억 이하인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준신축 아파트들을 지금 또 보는 사람이 있을 것 같고, 또 올 하반기가 되면 또 GTX-A 삼성역이 내년 상반기에 또 개통을 갖다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올 하반기에 또 많이 나올 거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또 이재명 정부에서 또 추경을 갖다 편성해가지고 또 경제를 또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또 해 나간다고 하면, 오히려 저는 서울의 기회가 경기도로 또 넘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감스님들께 먼저 결론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서울이 집값이 안 오른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하반기 서울 아파트 가격이 뛸 거긴 하지만 상반기만큼은 그렇게까지 뛰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좀 살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많은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재건축 활성화 공약이라든지 또 지방의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금 관련해서 감면을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이재명 정부에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지는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가장 방점을 찍어야 할 부동산 정책 목표 중에서 주택 공급 확대가 가장 크게 1번으로 지금 꼽혔고, 집값 안정위에서 시급히 펼쳐야 할 정책은, 이거는 세제 감면, 가장 중요한 취득세를 갖다가 다주택자 취득세를 감면을 해야 됩니다. 이걸 해야지만 지금 다주택자가 지금 거의 다 죽었다. 제가 그 전에 여기를 살피기 전에 제가 투미 김재경 소장님하고 이상우 애널리스트님하고 이제 그저께 방송을 갖다 보면서 제가 제 나름대로 요약을 했는데, 다주택자는 다 죽었고 실거주자로 재편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똘똘한 한 채는 앞으로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이 대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똘똘한 한 채가 가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차장 이론, 그리고 백화점에서 내가 원하는 제품을 사기 위해서는 우리가 줄을 서야 되고, 오픈 시작할 때 오픈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고, 많은 분들이 대선 결과를 보고 결정을 갖다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리고 21년도를 생각해 보시면 21년도에 집을 갖다가 뭐 꼭지점에 샀던 분도 계실 거고, 또 그때 또 매도하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서울 주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정고점을 회복했고, 또 서울 외곽 지역으로도 지금 회복되고 있는 단계이고, 아직까지 경기도라든지 그 다음에 수도권의 일부 지역은 정고점을 회복하지 못했지만, 아마 빠르면 올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쯤에는 또 정고점을 또 회복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또 지금 보고 있고요. 21년도에 잘못된 선택을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을 학습 효과를 통해 가지고 25년도에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으려고 더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이재명 시대가 지금 도래했고, 제가 문득 아무도 이사를 갖다가 하지 않는다. 예전에는 학군 때문에도 이사를 가게 되고 직장 때문에도 이사를 가게 되는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똘똘한 한 채, 2주택, 3주택 수요자가 2주택자나 3주택자, 다주택자들이 지금 시장에서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이제 1주택자들이 20대부터 이걸 팔고 갈 데도 없고 갈 집이 더 비싸기 때문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이사를 갖다 하지 않는다. 지금 또 부동산 현장에 또 어떤 또 그런 시그널이 또 있냐면, 전에는 임대차 입법으로 인해 가지고 4년을 살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4년이 도래했는데 또 주인하고 다시 이야기를 해가지고 다시 재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전세입자도 4년을 사는 게 아니라 6년 내지는 8년을 또 살게 되는, 정말 아무도 이사를 가지 않는 그런 25년이다. 그래서 오히려 부동산의 월세나 조금 빨리빨리 움직이지 전세도 거의 잘 그렇게 순환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지금 현재 모습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이제 취임사 때 재정을 마중물 삼아서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증세를 갖다가, 보편적 증세를 갖다가 이제 해 나가야 되는데, 부자들에게 세금을 갖다 더 예를 들어서 이제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아마 보편적으로 해서 1주택자 재산세를 갖다 증세할 수도 있겠다라고 이상우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서울 아파트 평균이 13억입니다. 만약에 내가 서울 아파트를 갖다가 13억 이상으로 소유하고 계신 분도 있으실 거고, 서울 아파트 평균 13억 이하로 소유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진짜 6억에서 9억 사이의 아파트를 갖다가 소유한다고 하면, 서울 아파트를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서울이 아닌 수도권과 경기, 인천 쪽으로 해서 진짜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고, 아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이제 올 하반기에 오르긴 오를 건데, 상반기만큼 3월이나 5월만큼은 정말 이렇게 많이 오르진 않을 거다. 하지만 오르긴 오르겠지만, 이것도 대출이 가능한 사람들이나 또 내가 종잣돈이 있는 분들, 그리고 이제 여력이 되시는 분들이 진짜 내 집 마련 하시는 거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진짜 이 양극화가 더 벌어지면 더 벌어지지 좁혀지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제 감스님들만이라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그래도 저희 애청자들만큼이라도 이런 빠른 의사결정이라든지, 지금 이재명 정부가 도래해가지고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 드리겠지만, 그런 것들을 갖다가 꼭 인지하시고 미리미리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이 표를 띄워놓은 이유가 있어요. 전국 아파트값 전망 보시면 지방은 뭐 오르긴 오르겠죠. 그런데 서울 수도권만큼은 오르지 않을 거고요. 또 집값 안정위에서 시급히 펼쳐야 할 정책,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1등이 세제 감면이고 수요 회복인데,
지금 1주택자가 2주택도 지금 안 하는 포지션이고, 무주택자는 지금 집값이 올라갔기 때문에 또 못 사고, 또 대출도 안 나오기 때문에 연봉이 최소 1억 원 이상이 돼야지만 대출 여력이 되고 9억 원, 8억 원 이상의 아파트를 살 수가 있는데, 난 연봉이 8천밖에 안 된다, 연봉이 5천밖에 안 된다고 하면 진짜 6억 원 아파트 사기도 쉽지 않습니다. 대출이 안 나와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들어가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참 아이러니하고, 오히려 부자들이 더 내 집 마련하기가 더 좋아지는 그런 이재명 시대가 될 것이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서울 아파트값 전망은 뭐 오를 것이다, 뭐 3에서 5% 상승이 가장 많았는데, 지금보다 올 상반기만큼은 오르진 않겠지만 저는 또 서울 아파트값이 오를 거고요. 경기도 아파트값도 저는 올라간다는 말씀 드립니다. 서울 전세값도 올라간다라는 이런 전망인데, 이런 전망이 저는 좀 틀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갖지만, 이런 것들이 쉽지만은 않아 보이고, 특히 이재명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앞으로 시중에 통화량이라든지 또 엄청나게 또 뭐 경기 활성화 시키겠다, 추경 예산도 지금 벌써 지금 편성하겠다, 30조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또 지역화폐 발행해가지고 시중에 이 통화량이라든지 돈의 가치가 더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실물 자산, 특히 부동산에 돈이 안 몰릴 수가 없는 구조로 가게 될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히려 부자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진다. 그래서 감자 스마일이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게 있잖아요. 하루라도 빨리 내 집 한 채만큼은 역세권 대단 신축이 아니더라도 이 두 가지 조건만이라도 갖추면 하면 좋고, 오래된 아파트가 아니면 진짜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커뮤니티만 있는 그런 15년 전으로 그런 아파트라도 서울만 고집하지 마시고, 고양시 아니다, 뭐 김포시, 뭐 인천 검단 신도시, 아니 뭐 남양주 다산 신도시, 제가 고양시 있다고 해서 고양시 아파트만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서울 수도권에 꼭 내 집 마련을 꼭 하셔야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 집값 강남 3구 등의 상승폭이 더 커지는 이유가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부동산 공급이 지금 내년에는 절벽이 되는 게 지금 명쾌해졌고, 또 아파트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지어지려면 3, 4년이 더 걸리는데, 지금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가지고 이재명 씨가 지금 바로 아파트 지으라고 해도 28년 안에 지을 수가 없어요. 입주가 안 돼요. 그리고 요즘에 안전관리가 강화돼가지고 더욱더욱 힘들고, 그 다음에 제가 엊그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건설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짓는 근로자, 노동자도 지금 없다 보니까 이런 게 엄청난 문제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 이 똘똘한 채 때문에 오히려 지금 토지를 더 확대해가지고 묶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데, 여기보다 더 큰 문제는 이제 여기에서 더 확산될 거고, 마포, 성동은 이미 지금 불장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아무것도 지금 하지 않고 있는데 조만간 어떠한 대책이 또 나올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새 정부가 해야 될 당면 과제가 양극화 해소인데, 오히려 양극화 해소는 되지 않을 거고요. 주거비는 더 많이 지금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새 정부가 할 수 없는, 규제한다고 하면 한 달 만에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저는 분명히 지금 자시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아마 6월달 지켜보고 7월달에 또 규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으로 못 바꾸는 것들이 있어요. 1주택자들 갖다 옮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은 그냥 이재명 정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주택 공급을 더 많이 할 거고 집값을 더 안정화시킬 것이다, 문재인 정부 때처럼 그렇게 순진하게 믿는 분들은 없으시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대선 전에 진짜로 오픈런처럼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 강남 3구, 용산, 마포, 성동, 강동, 동작까지, 그리고 지금 보니까 서대문, 은평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내 집, 그리고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게 하려고 진짜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였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공급 가뭄에 서울 외곽 분양도 청약이 5만 건, 내년에는 공급이 진짜 없어요. 내년에 2만 세대도 지금 입주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경기도도 지금 내년부터는 또 입주 물량이 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 감안하셔가지고, 내가 마냥 그냥 신축만 기다리지 마시고, 그러니까 제가 창능만 마냥 기다리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시기가 진짜로 도래했고, 중요한 거는 내가 서울의 아파트를 갖다가 장만을 갖다가 할 수 없는 분이라고 하면 경기도,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을 갖다가 차선책으로 해서 지금이라도 꼭 내 집 마련을 서두르실 것을 이야기 드리면서 이번 주 토요일 6월 7일 아침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서울에 목표를 해서 가긴 가야 되겠지만 바로 서울로 갈 수 없다고 하면 경기도를 갖다가 베이스 기지를 만들어 가지고 경기도에서 터닝할 수 있는 그런 감스님들, 현명한 감스님들이 되시기를 오늘도 응원 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스님께 사랑과 존경을 드립니다.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고맙습니다.